안녕하세요. 신재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 변호사입니다. 강력 사건들이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묻지마 살인들. 과연 그런 이제 판결은 어떻게 나온 것이고 적당한 것인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참작 동기살인, 그다음에 보통 동기살인, 비난 동기살인, 중대범죄 결합살인, 그다음에 극단적 인명 경시살인으로 이제 나눠놓고 박대성 살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묻지마 살인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5번째 유형. 극단적 인명 경시살인 이제 유형으로 이제 보이고 인내아 사건. 헤어진 이제 여자친구를 칼로 찔러 죽이고 그 여자친구의 이제 모친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에요. 저는 이제 3유형으로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아무튼 참 무거운 주제이긴 한데 살인 사건에서 무기징역이 나오지 않은 사례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많죠. 그 사건이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네. 왜냐면 PC방 알바랑 이제 CB가 붙어가지고 집에 가서 칼을 가져왔어요. 네. 그래갖고 무참히 찔러서 이제 살인을 한 그 피고인은 이제 김성수 씨죠. 아, 네네네. 기억나요. 네. 기사에서 네. 봤던 거.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30년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 제가 사실은 뭐 양형 기준표에 따라서 보면 모르겠어요. 그냥 어쨌든 시비가 붙었던 유형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동기살인, 그러니까 이 유형으로 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 범행 방법이 60여 회를 찔렀다. 라고 봤을 때 범행 수법이 너무 잔혹해요. 그렇게 보면 이제 가중 영역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15년 이상 이제 무기징역 이상 이제 선고를 할 수 있는데 30년밖에 안 나왔다. 이거는 좀 납득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또 30년과 무기징역은 뭐가 다른 것인가. 피해자는 똑같이 죽었는데 아르바이트생한테 뭐 아주 모욕적인 말을 들어서 참을 수 없었다라고 하겠지만 글쎄요. 뭐 모르는 사람의 말이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로 사실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인명을 경시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 이 정도면은 그때 좀 충격적이어서 뉴스도 많이 나왔죠. 네, 사형 선고해야죠. 네. 근데 뭐 30년 이게 과연 타당한가 싶긴 해요. 뭐 지금 또 판단한다면 좀 다르게 판단할 수 있을 네.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 사건은 변호사님 무기징역은 선고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전 너무 끔찍했기 때문에 사실 무기징역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다른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건과 이 사건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30년이 선고된 것은 이제 감형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을 감안해서 감형을 한다라고 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피해자는 있는가? 그쵸. 그런 것은 좀 의문이에요. 실제로 유족과 합의가 되시지 않는 한은 감경 요소들이 뭐 합의한 거 외에는 그렇게까지 저는 좀 마음에 와닿진 않았어요. 맞아요. 사실 그 외에는 살인 사건 관련해서는 뭐 감경할 게 있을까? 사실. 네, 그렇긴 합니다. 네. 그리고 사망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교도소에 가서도 정말 피해자를 불안에 떨게 한 사건도 있어요. 일명 뭐 돌려차기남, 아, 네, 네. 네, 이현우 사건. 네. 이 사건은 모르는 사람, 여자를 따라가서 돌려차기나 이제 무자비하게 폭행을 해서 비상구로 데려간 다음에 네. 강간을 하고 살인을 하려고 했던 건 다행히 이제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는데 이 사건은 20년형이 선고가 됐고 감옥에 가서 피해자한테 협박을 아, 네. 맞아요. 엄청나게 네, 했어요. 네. 이런 걸 보면 정말 정말 제정신인가 싶을 때도 있어요. 물론 이거 자체만으로도 뭐 처벌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쵸. 네. 그때는 사실 그 뭐 협박과 관련한 어떤 그 죄 뭐 최고형을 선고해서 200세 시대니까 200세쯤에 좀 나올 수 있게. 미국은 사실 형량이 평균 수명을 넘는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좀 그러니까 죄질이 정말 나쁘다라는 것을 형량으로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라고 생각은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부분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냐. 이건 가석방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듣고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도 듣고 사형이 이제 집행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법원 내부의 양형 기준은 있지만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은 들진 않아요. 맞아요. 그게 누구의 협의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이현우, 그러니까 돌사기남 사건 같은 경우는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양형 기준표상 보면 사유형에 속해요. 그러니까 중대 범죄 결합살인. 그쵸, 네. 근데 뭐 해당 내용을 보면 가중을 할 수 있는 영역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25년 이상 무기 이상도 충분히 선고를 할 수 있는
네. 사실 사건이긴 해요. 물론 이제 사망 결과에 이르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20년형이 선고됐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실제 우리가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관해서 왜 필요하냐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우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우려를 이 이현우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반성하지 않고 생존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계속된 위협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을 보고서라도 좀 더 이런 어떤 우려가 있는 사건들은 좀 더 중형에 이제 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하고 이번 할 촬영하면서 제가 사실 뭐 사형제도에 관한 생각이 변하진 않았는데 미국처럼 조금 더 형벌의 중함을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억울하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 좀 더 그 형벌의 좀 구체화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그렇죠. 네, 저는 그 구체화를 넘어서 실행. 실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동기에서 참작할 만한 거는 애초에 양형 기준표를 보더라도 이렇게 나눠놨는데 왜 그냥 소위 말하는 그 미친놈들을 살려두는 것이냐 아무튼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요거는 갑자기 이제 생각났는데요. 상세 설명을 보면 피해자로부터 자기나 친족이 단계가 가정폭력이나 성폭행을 당했다. 그래서 이제 살인을 이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건 또 반대로 생각하면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정도의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인정을 안 함으로써 참작 동기 살인으로 간 것인가? 라는 또 의문도 드네요. 그래서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 애매한 선에 있는. 네네. 그리고 또 연결시켜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내가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 피해를 지속적으로 계속 받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가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사실은 사적으로 실행을 한 거잖아요. 네. 예. 그런 걸 생각한다면 사실 사형이라는 제도가 불필요한가? 이런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도 제가 생명을 박탈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민은 많이 됩니다. 맞아요. 네. 돌이킬 수 없는 거니까. 네. 예. 그만큼 뭐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냥 다만 감정적으로 올라와서 아, 그죠, 변호사님. 무조건 아, 사형이다. 네. 이게 또 물론 살인 사건은 아니긴 한데 저희 유명한 도두순 사건. 아, 네, 맞습니다. 네.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이 사람이 만기 출소했어요. 그래서 그 일대 난리가 났었죠. 맞아요. 그 안산이었던 것 같아요. 아, 얼마나 무섭나요. 아동을 성폭행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는데 그렇죠. 집에서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기도 힘든 것 같고 그런 불안감은 정말 크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그 판결은 많이 비난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너무 형량이 낮다. 이거는 적정하지 않다. 이렇게 심각하고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라는 면에서는 좀 저도 사실은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12년 선고됐고 사실은 12년이 벌써 지나갔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분이 많잖아요. 네. 네. 그리고 실제 이 사람이 저지른 행위는 물론 생명을 잃지는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살인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어린이들 그런 이제 보물들을 자라난 새싹들을 꺾어버린 거잖아요. 네, 짓밟았죠. 그 미래를 없애버린 또 사람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봐도 저는 더한 중형도 선고를 이제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고 이 사람 나와서도 하는 행동들 보면은 되게 염치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피고인들이 특히 살인 피고인들이 이제 내 범행의 이유를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그런 태도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감안하면 징역형을 마치고 세상에 나오는 게 위험한 부분은 있어요. 맞아요. 예. 물론 뭐 교화하는 곳이긴 하지만 말이 교화지 저는 형벌은 보복의 목적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적 보복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누구에게나 국가가 나서서 대신해준다. 저는 이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는 주의인데 네. 모르겠어요. 지금 뭐 그런 사례들만 가져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이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답답하고. 정말 다 싫어하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다 불안하고. 네. 네. 왜냐면 여기에 우리가 뭔가 고려할 만한 어떤 동기도 없고 뭔가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해 볼 만한 게 전혀 없어요. 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올 수 있다. 아우 말도 안 돼. 아무튼 그래요.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좀 장기간 얘기했는데 오늘 이제 주로 얘기를 해볼 건 최근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 대전에서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맞아요. 특히 그 가해자가 선생님이었어요. 이런 사건이 너무 충격이 컸고 도대체 학교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할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피해 아동이 너무 불쌍하고 맞아요. 네.
저도 아이가 있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같이 슬프고 같이 우울해지고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사건을 접하고 나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네. 근데 뭐 모르겠어요. 이 사건은 뭐 아직 선고는 안 됐잖아요. 선고는 안 됐지만 선고를 그래도 예측해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도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피해자에게 아무 동기가 없고 오히려 너무 보호해야 하는 연약한 피해자인데 그리고 감경 요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지 않아서 저는 무기징역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저도 이제 오유형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중 요소 중에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네.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가중 영역에 들어가서 결국에 양형 기준표상으로는 이제 무기 이상을 선고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최소 무기는 예상이 되지만 사실 이 사건이야말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들이 그렇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울었던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게 국민들의 뜻이고 물론 국민들의 뜻에 따라 뭐 재판을 해야 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이 사건만큼은 사형이 선고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본인도 뭐 어떤 이유에선지 자해하다가 잡혔죠. 네, 맞아요. 그리고 살았고. 사진에 보면 목 부분이 이제 모자이크 처리가 돼서 보도자료에서는 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경이 되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쵸. 감경 요소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 사건은 네, 뭐 당연히 감경 요소도 없을 뿐더러 네. 한번 계속 지켜보려고요. 탄원서도 한번 보내보고. 네, 이 사건은 너무 이제 끔찍하고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검사님도 사실 뭐 최대한 사형을 위해서 노력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은 좀 무거운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사실 뭐 저도 뭐 사형 외치지만 뭐 제가 뭐 사용하는 것도 아니어서 좀 더 편하게 얘기하는 게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함무라비 법전. 그 뜻을 이어온 우리 현대 사회의 법, 네.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어쨌거나 중한 범죄에 대해서 사형이 선고되고 좀 집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아주 간략히 한번 전해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